반대로 가면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외부였을 거 아니야. 됐어요? 두 번째, 내부랑 외부로 나누고 있는 대표적인 함수 원 같은 걸 봅시다. 일단 너부터.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이렇게 그렸겠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은 저 식에 대입하면 전부 다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작다 하잖아? 그러면 여기 라인에 있는 점은 아닐 거 아니야. 내부 또는 외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왠지 뭘 것 같아? 내부일 것 같아. 실제로 내부를 만족하는 점 중에 대표주자인 원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x는 0 집어넣고 y는 0 집어넣잖아요. 1보다 작지? 빵빵 집어넣으면 1보다 작잖아요.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아, 내부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론,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아, 저게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이구나. 부등식을 통해서. 출발은 실수의 성질에서 출발을 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자고. 됐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서술형에 서술을 해줍니다. 얘는 저렇게 표시한다, 쟤는 저렇게 표시한다. 그 다음에 다음을 구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과서 발전학습 같은 데 보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와. 되죠? 해요. 이 문제 풉시다. 이쪽 명제단원에서요. 부등식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상당히 기출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가 많은데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이런 경우라면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넣어놨는데 얘부터 봅시다. 너는 원이 있는데 식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내부였겠지? 근데 원이 3,4를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너무 크게 그리면 그런가?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좌표를 따지자 보면 여기가 아마 2였겠지. 여기는 더 가봐. 여기는 4였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중심이 4니까 여기는 막 5였겠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있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식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아, 내부를 나타내고 있나 봐. Q는 그런 거잖니? 그러면 진리집합 Q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요 요거예요. 요거 그렇잖아. 진리집합 Q가 만족하고 있는 건 얘입니다. 그런데 P가 만족하는 거는요 이게 AND네. X는 K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교집합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뜻이잖아요.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잠깐만 요것도 써볼까요? 너는 여기가 아마 3이었을 거라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Y는 1이라는 게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렇게. 동시에 X는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교집합이잖아. 근데 P가 Q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K를 여기다 박았다고 쳐봐. 이렇게.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교집합은 여기 아니니? 그렇지? 빨간색은 흰색을 포함하나?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K는 아마 요쯤에 있으면 해피한 상황인가 봐. 이거보단 크거나 같고 K보단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돼야 저기에 있는 동그라미가 요 안에 뿅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K가 이제 가겠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거야. 쭉 올라가는데 원하는 게 K의 무슨 값? 최대값. 최대값이니까 여기 딱 부딪히는 순간까지가 마지노선 아닐까? 그렇겠죠? 그래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최대값은 2입니다. 라고 서술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어머나. 아이쿠야. 57번. 에어컨을 끄는 건 그렇고 줄일게요. 높일게요. 온도를. 자, 57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요. 3의 절대값 x-2.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풀라나? 9 빼기 2x. q가 있고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있답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 뜻이라는 거죠. 동치명제라는 거죠. 그럴 때 b 빼기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의 해를 구하세요랑 마찬가지야. 너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 해만 구하면 되지 않겠니? 이거 해 구할 방법이 되게 많지. 첫 번째 방법, x의 범위를 나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댄다. 니네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한다. x의 범위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하지 않니? 똑같이 하세요. 3에다가 절대값 x-2가 있지 않니? 걔가 너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9 빼기 2x보다는 작을 테고 마이너스 9 더하기 2x보다는 클 테고. 어이씨, 풀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너랑 달라요? 같잖아요. 된 거예요? 오케이. 바로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런데 나눠드릴게.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풀까? 아우, 어떻게 풀까? 아까처럼 그냥 풀까요? 귀찮은데? 3에다가 x-2가 있단다. 다시 쓸게. 얘가 9 빼기 2x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더하기 2x보다는 크고요. 이랬을 거야. 이거 풉시다. 귀찮아. 귀찮아. 이거부터 하러 갑니다. 너는 마이너스 9 더하기 2x 3x 마이너스 6 일로 갔죠? x 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이쪽 하러 갑니다. 너는 3x 마이너스 6이 있죠? 9 빼기 2x 일로 가면 5x가 되고요. 여기는 15가 되나 봐요. x는 3보다 작대요. 근데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교집합이죠. 교집합이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동치방제라고 했으니까요. 네가 마이너스 3이고 네가 3이 되고요. b에서 a를 빼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 제곱해서 해도 된다. 응? 제곱해서 해도 되는데 요건 조심하셔야 돼. 이 절대값을 취한 것은요. 항상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변을 제곱해서 푸시려면 이런 범위 생각해야 돼. 너는 항상 0보다는 크겠지? 아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이 새끼보다 크다 했으니 얘는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풀 때는요. 요런 건 조심하시고 시작하셔야 돼. 그러니까 9 빼기 2x가 0보다 클 거니까 2x는 9보다 작아서요. x는 2분의 9보다는 작다라고 가정하고 제곱해서 푸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 나 풀고 지랄이네 해요. 9에다가 x-2의 제곱이 되고 빼기 9 빼기 2x의 전체 제곱해서 풀 거 아니겠니? 이거 풀어서 부등식에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해는 이해했다는 가정에 출발한 거기 때문에 교집합하셔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절대값 풀 때요. x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것 하나나 아니면 이 정도 해서 푸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된 거죠? 필요하시면 체크하시고요. 58. 니네 항등식 배운 적 있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항등식이라고 불렀죠. 항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절대부등식이라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부등식의 증명단원에 나오는 거기도 해요. 가령 ax의 제곱 모르면 어떡하지? bx 더하기 c가 있죠. 얘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얘가 성립하도록 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부등식을 풀라는 소리거든요. 가정은 하자. a는 0이 아니었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요. 여기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놓고 2차 함수로 생각을 해서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 x축과 만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잘했던 것처럼 d가 0보다 작다 해서 풀지 않니? 이렇게. 근데 여기에 가정은 a가 양수라고 지금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니? a가 양수이면서 d는 0보다 작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a가 음수면 안 되잖아. a가 음수면 항상 0보다 어떻게 커? 불가능하잖아 이거. 불가능하니까 a가 양수이면서 d가 0보다 작다라고 판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절대부등식의 해법이기도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또
이 절대분식은요, 비단 여기가 2차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이 올 수 있어요. 3차식이나 4차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도 괜찮아. 얘나 같은 소리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너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따라해봐.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겠니? 지금 건성건성 보고 있죠? 분명히 당할 겁니다. 이 참수에 분명히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갖고 있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풀 때는 이렇게 단순 구조로 가도 좋습니다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도 항상 내가 성립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필요해요. 왜냐면 함수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판별식이 어딨어. 4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 4차 함수가 항상 x보다는 커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거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해보자. 만약에 주어진 식이 3차 함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최소값이 없지. 최소값 마이너스 무한된 걸? 없잖아. 그러면 3차식이 나왔는데 0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소리는 범위가 숨어 있다는 소리라고. 범위가 숨어 있으니까 가령 뭐 최소값이 여기가 되게끔 범위가 주어졌다고 뻥을 쳐요. 단순 구조로. A에서부터 B까지라는 범위가 숨어 있고 그때 쓰고 있는 함수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럼 최소값이 여기서 있겠구나.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판정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딱 요거밖에 생각 안 하면 되겠죠. 2차 함수밖에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조금 확장이 되잖아.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정도까지는 기억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풀어보죠. 28번.